그녀는 승선수속 창구 앞에서 캐리어 손잡이를 한 번 더 조였다. 오래 미뤄둔 바다였고 혼자서 처음 떠나는 크루즈였다. 윤선 59. 은행 앱에 쌓아둔 마일리지가 뒤늦게 용기를 밀어올린 셈이었다. 목에 두른 얇은 스카프가 선착장에 바람을 담아 가볍게 흔들렸다. 그는 조금 이른 시간에 도착해 호수처럼 잔잔한 바다를 한동안 바라보았다. 백문호 62. 노트북 가방보다 더 오래 함께한 가죽 크로스백을 어깨에 맸다. 이 여행엔 누구의 허락도 누구의 설명도 필요 없었다. 스스로에게 내린 허가였다. 승객들이 탑승교를 따라 줄지어 움직였다. 배의 거대한 선체가 가까워질수록 맥박이 바닷물처럼 차분히 넓어졌다. 윤서는 객실 키카드를 손바닥에 꼭 쥐었다. 배가 흔들리면 마음도 따라 흔들릴까 괜히 속으로 다짐을 몇 번이나 되뇌었다. 첫날 일정은 안전교육과 선상 오리엔테이션이었다.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법을 안내하는 승무원의 목소리가 또렷했다. 윤서는 설명을 따라 하다가 조끼끈을 거꾸로 끼우고는 민망히 웃었다. 그때 옆에서 조심스레 손이 뻗어왔다. 이 줄은 여기로 들어가야 합니다. 낮고 단정한 목소리였다. 백문호였다. 그의 손끝이 조끼끈을 통과시키고 매듭을 살짝 당겨주었다. 고맙습니다. 윤선이 인사했다. 저도 아까 반대로 했습니다. 그가 웃었다. 그 웃음은 소금기 없는 맑은 물처럼 투명했다. 해질녘 배는 항구를 떠났다. 부두의 불빛이 하나둘 뒤로 미끄러졌다. 갑판 위로 나와선 사람들 사이로 바닷바람이 지나갔다. 윤선은 데크 손잡이에 손바닥을 올리고 한숨처럼 긴 숨을 내쉬었다. 세상과 나 사이에 물결이라는 여백이 생긴 듯했다. 백로도 같은 데크 반대편에 서 있었다. 멀리서도 알 수 있었다. 누군가 오늘 처음에 기분을 조용히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둘째 날 아침 뷔페 식당은 바다를 바라보는 창으로 환했다. 윤서는 작은 접시에 과일을 조금, 스크램블 에그를 한 숟갈 담았다. 커피를 따르는데 잔이 미세하게 떨렸다. 배의 진동과 자신의 심장이 겹치는 순간이 있었다. 자리를 찾던 윤서는 창가의 두 자리 테이블에서 익숙한 얼굴을 보았다. 백문호가 먼저 살짝 몸을 일으켜 의자를 빼주었다. 창가 좋아하시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자기 잔을 자신의 오른쪽 끝으로 밀어두었다. 고맙습니다. 앉아보니 창 아래로 바닷결이 빠르게 지나갔다. 말을 하지 않아도 풍경이 말을 대신했다. 식탁 위에는 작고 사소한 질문들이 놓였다. 여행은 자주 하느냐는 질문. 책은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는 질문. 아침은 원래 많이 먹지 않느냐는 질문. 윤서는 답을 하면서 자신이 오랜만에 누군가와 천천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말을 줄이지 않아도 미안하지 않은 시간. 침묵이 흘러도 어색하지 않은 여백. 선상 프로그램 안내 방송이 흘렀다. 오후에는 와인 테이스팅과 재즈 트리오 공연이 있었다. 윤서는 낮에는 독서 라운지에서 책을 읽고 저녁 공연만 슬쩍 들러볼 생각이었다. 백문호는 갑판을 한 바퀴 돌다 서점에 가보려 했다. 저녁에 재즈 공연에서 뵐까요? 그가 조심스레 건넸다. 네, 좋아요. 그 말은 생각보다 쉽게 윤선의 입술에서 나왔다. 쉽다는 건 오래 기다렸다는 뜻이기도 했다. 해가 서서히 기울고 황금빛이 물 위에 넓게 펼쳐졌다. 재즈바에는 낮은 조명과 잔에 투명한 울림이 있었다. 윤선은 바깥쪽 끝자리에 앉아 무대와 바다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자리를 골랐다. 백문호가 조금 늦게 들어와 같은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메뉴판을 넘기다 말고 손을 살짝 들었다. 달지 않은 화이트로 두 잔, 천천히. 그 문장 속 천천히가 중원인지 당부인지 알 수 없었다. 긴장한 어깨에 근육이 미세하게 풀리는 느낌이 있었다. 첫 곡의 콘트라베이스가 낮게 울었다. 악기의 울림이 바닥을 타고 발끝으로 전해졌다. 윤서는 잔을 들어 입술에 가져갔다. 첫 모금은 수줍었다. 비늘처럼 가벼운 산도가 혀끝에서 반짝였다. 잔을 내려놓는 그의 손가락 관절 위로 잔잔한 혈색이 돌았다. 백문호는 음악을 들을 때 눈을 조금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 사이사이 윤선의 시선이 무심한 척 그의 옆 얼굴을 스쳤다. 불빛이 그의 눈가 잔주름을 더 따뜻하게 보이게 했다. 시간이 누군가에게 고운 잔무늬를 남기기도 한다는 것을 그녀는 처음으로 인정하고 싶어졌다. 곡과 곡 사이 짧은 침묵이 찾아왔다. 그 침묵을 먼저 채운 건 바다였다. 유리창 너머로 잔 파도가 부서졌다. 백문호가 잔을 들어 조심스레 건배를 제안했다. 첫 바다, 첫 노래.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종소리처럼 울렸다. 유리의 가장자리에서 빛이 얇게 떨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웃었다. 셋째 날 아침 기항지 투어 명단에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있었다. 작은 항구 도시, 오래된 골목, 대리석 계단, 벽에 연대가 적힌 성당 한 채. 윤서는 계단을 오르다 숨을 고르며 뒤를 돌아보았다. 백문호가 반박자 느리게 따라오고 있었다. 그가 손목에 얇은 손수건으로 자신의 이마를 2번 정도 가볍게 눌렀다. 윤서는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물티슈를 꺼내 건넸다. 감사합니다. 그는 짧게 말하고 물티슈를 접어 손바닥에 올려두었다. 사소한 배려가 피부에 닿으면 마음은 제일 먼저 반응한다. 성당 안은 바깥보다 2계절쯤 차가웠다. 스테인드 글라스가 바닥에 3개 조각을 흘렸다. 두 사람은 멀찍이 떨어져 같은 성가대 의자에 앉았다. 기도하지 않는 기도처럼 각자의 침묵을 오래 붙들었다. 윤서는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올리고 눈을 감았다. 바닷바람이 성당의 냉기와 섞여 기억을 씻어주는 기분이었다. 백문호는 반듯한 등을 조금 숙이고 손등에 오래된 흉터를 내려다보았다. 살면서 남은 흔적이 창피하지 않다는 것을 여기가 조용히 확인해 주는 듯했다. 돌아오는 셔틀버스에서 좌석 사이 벽에 붙은 작은 손잡이가 흔들렸다. 차가 코너를 돌 때마다 두 사람의 어깨가 아주 살짝 닿았다 떨어졌다. 부딪힐 때마다 윤선의 심장이 미세하게 속도를 바꾸었다. 어깨에 채우는 말보다 솔직했다. 백문호는 창밖을 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그의 눈빛에 사소한 질문이 떠 있었다. 지금 괜찮으신가요? 나는 괜찮습니다. 대답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어깨의 거리로 충분히 주고받아졌다. 저녁은 선상 선셋 코스 레스토랑을 예약했다. 창밖으로 붉은 금이 길게 뻗고 때의 그림자가 바다 위에 얇게 흘렀다. 식전빵을 나눌 때 버터카리 접시에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다. 웨이터가 수프를 내려놓으며 뜨거우니 조심하라고 영어로 말하자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동시에라는 사실이 별것 아닌데도 은근히 설렘을 만들었다. 같은 박자, 같은 온도, 같은 속도. 사랑은 종종 그런 작은 합에서 시작되곤 했다. 메인 유리가 나왔을 때 윤선의 머리카락 한 가닥이 어깨에서 미끄러져 앞가슴에 얹혔다. 백문호는 잠깐 망설였다. 그 한 가닥을 살짝 뒤로 넘겨도 될까? 그의 손이 움직였다가 멈추었다. 그는 대신 물컵을 그녀 쪽으로 조금 더 밀어놓았다. 윤선은 그 동작의 의미를 알았다.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 머무름이 먼저라는 뜻. 그녀는 고개를 아주 조금 숙여 고맙다는 눈인사를 보냈다. 눈인사에도 숨이 있다면 방금 그 숨은 따뜻했다. 공연이 끝난 밤 갑판에는 조금 강한 바람이 불었다. 바람이 센 만큼 하늘은 더 또렷했고 별이 촘촘했다. 두 사람은 바람등이 덜한 난간 안쪽에 나란히 섰다. 바다가 어둡고 그 어둠이 아름다웠다. 백문호가 포켓에서 작은 핫팩을 꺼내 윤선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거 금방 따뜻해집니다. 핫팩이 열을 내기까지의 짧은 지연 시간이 둘의 사이를 설명하는 것 같았다. 곧 뜨거워질 것이라는 약속. 지금은 조금 기다리자는 배려. 윤선의 장갑 낀 손이 핫팩을 감쌌다. 그녀는 장갑 가장자리를 살짝 접어 맨살로 열을 받았다. 살갗에 닿는 온도가 빠르게 번졌다. 그 온기가 심장에 닿는 데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백문호가 물었다. 여행이 끝나면요, 선생님은 어디로 돌아가세요? 서울이요. 저도요. 둘은 동시에 웃었다. 항로가 다르면 인연도 어렵지만 같은 항구라면 여운은 길어졌다. 잠깐의 침묵 끝에 윤선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예전엔 헤어지는 게 늘 쉬웠어요. 왜요? 언젠가 또 보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녀는 바다를 보았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혹시라는 마음이 더 커졌어요. 혹시 오늘이 마지막이면, 혹시 내가 미루면 그 다음은 없을 수도 있겠다. 백문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은 말을 미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는 윤선을 보지 않고 말했다. 직접 바라보는 대신 같은 방향을 보는 선택. 그 선택이 어떤 고백보다 다정했다. 배가 밤바다를 가르는 동안 두 사람의 그림자는 데크 바닥에 포개졌다 흩어졌다. 어두운 물결이 가까이 올 때마다 포개짐은 조금 더 오래 머물렀다. 윤선은 알았다. 지금 이 순간을 지나면 마음이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거라는 것을. 설렘은 나이를 타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더 깊고 더 조심스러운 모양으로 자란다는 것을. 그날 밤 윤선은 객실로 돌아와 창문 커튼을 조금만 열어두었다. 검은 바다 위에 점점이 흩어진 불빛이 꿈처럼 흔들렸다. 침대에 앉아 작은 노트를 펼쳤다. 오늘의 마음을 몇 줄로 남기려 했다. 펜끝이 종이에 닿자 망설임이 먼저 내려앉았다. 말로 묻기 어려운 감정들이 있었다. 그녀는 대신 짧게 적었다. 첫 바다, 첫 노래, 같은 박자. 문장을 닫는 대신 여백을 남겼다. 여백은 다음 문장을 기다리는 자리였다. 백문호는 객실에서 조용히 샤워를 마치고 유리창에 손바닥을 한 번 대보았다. 차가운 유리 너머로 바다가 더 차갑게 느껴졌다. 그는 가죽 크로스백 안에서 오래 쓰던 만년필을 꺼냈다. 펜촉의 은빛이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도 짧게 적었다. 서두르지 않기, 더 오래 머물기, 좋은 말은 오늘 말하기. 적고 나면 마음이 조금 단단해지는 법이었다. 이튿날 오전 선상 요가 클래스가 열렸다. 윤선은 수업 안내를 보다가 망설였다. 요가복을 챙겨오긴 했지만 사람들 앞에서 몸을 내리는 게 어쩐지 쑥스러웠다. 복도를 걷다 말고 창가에 선 순간 반대편에서 백문호가 걸어오는 게 보였다. 그는 흰색 면 티셔츠에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있었다. 요가 가세요? 그가 물었다. 가보려고요. 근데 조금. 윤선이 말을 흐리자 그가 웃었다. 저도 뻣뻣합니다. 같이 뻣뻣하면 덜 민망하겠죠. 그 한마디가 어리숙한 두려움을 쉽게 꺾었다. 요가 매트가 나란히 펼쳐졌다. 동작을 따라 하다 보면 호흡이 길어진다. 길어진 호흡 사이로 마음의 잡음이 가라앉는다. 윤선은 팔을 위로 뻗다가 균형을 잃고 살짝 비틀거렸다. 그 순간 옆에 손목이 조용히 그녀의 팔꿈치를 받쳤다. 몸이 바로 섰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고맙다는 눈인사를 했다. 눈인사는 말보다 오래 남았다. 수업이 끝나고 두 사람은 물을 마시며 창가에 섰다. 바다는 여전히 움직이고 배는 그 위에서 부드럽게 흔들렸다. 백문호가 말했다. 오늘 밤 갑판에서 별이 더 잘 보인대요. 선정 파티가 끝나고 나면. 네. 그네에는 기대와 긴장이 한 겹씩 얹혀 있었다. 약속의 시간까지 하루가 길게 느껴졌다. 길게 느껴지는 하루는 행복한 하루였다. 밤이 되자 배는 축제처럼 환해졌다. 선정 파티에서 사람들은 잔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 두 사람은 떠들썩함에 바깥을 천천히 걸었다. 갑판 끝자락 바람이 세지만 별이 더 선명한 지점에 섰다. 백문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손 잠깐만 빌려주시겠어요? 윤선은 이유를 묻지 않고 손을 내밀었다. 그는 자신의 손바닥으로 그녀의 손등을 감싸 쥐었다. 장갑을 끼지 않은 맨손이었다. 온기가 곧장 전해졌다. 그는 손목시계를 풀어 그녀의 손목에 살짝 대보았다. 시간이 잘 맞네요. 그 말이 농담인지 고백인지 약속인지 알 수 없었다. 알 수 없어서 더 떨렸다. 그때 갑판 위 조명이 한 번 낮아졌다. 바람이 불었다. 머리카락이 살짝 흩어졌다. 백문호가 아주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앞머리 몇 가닥을 귀 뒤로 넘겼다. 그 움직임은 조심스러웠고 확신에 찼다. 윤선의 심장이 깊숙이 내려앉았다가 다시 올라왔다. 입술은 닿지 않았지만 닿기 전의 거리라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긴장되는 공간이라는 걸 알았다. 둘은 그 거리를 서둘러 없애지 않았다. 거리를 아끼는 법을 이제는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객실 문 앞에서 잠깐 더 머물렀다. 문과 문 사이가 가까웠지만 마음은 서두르지 않았다. 잘 쉬세요. 내일 더. 짧은 인사가 문틈으로 들어갔다가 천천히 사라졌다. 문이 닫힌 뒤에도 바다는 같은 속도로 배를 밀었다. 심장도 같은 속도로 서로를 향해 움직였다. 넷째 날 바다는 조금 거칠었다. 파도가 배 옆구리를 세게 두드렸고 복도 창문에 물방울이 퍼졌다. 승무원이 비상용 손잡이를 권유할 만큼 흔들렸지만 윤선은 창밖을 놓지 않았다. 파도가 부서질 때마다 심장도 파도와 같은 박자로 요동쳤다. 백문호는 라운지에서 책을 펼쳤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창가 쪽을 바라보았다. 윤선이 머리칼을 귀 뒤로 정리하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 작은 동작 하나에도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괜찮으신가요? 그는 속으로 되뇌었지만 입술은 열리지 않았다. 점심 무렵 흔들림이 잠잠해졌다. 식당에 들어선 윤선은 창가 좌석에 앉았다.
조금 늦게 들어온 백문호가 맞은편에 앉았다. 아까는 괜찮으셨어요? 그의 질문이 윤선의 손가락 사이에 잠시 머물렀다. 네, 덕분에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마음속에 남는 울림은 길었다. 식사가 끝나고 둘은 가판을 걸었다. 흐린 하늘과 잔잔한 바다가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윤선은 손잡이를 스치듯 잡았다가 놓았다. 백문호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같은 자세를 하고 있었다. 마치 서로의 그림자처럼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밤이 되자 크루즈의 메인 홀에서 댄스 파티가 열렸다. 사람들은 음악에 맞춰 웃고 떠들었지만 두 사람은 한편에서 망설였다. 백문호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한국만 짧게. 윤선은 잠시 머뭇거리다 손을 얹었다. 그의 손바닥은 생각보다 따뜻했고 리듬은 느렸지만 단단했다. 음악이 흐르는 동안 발걸음이 엉키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도 서로의 호흡은 점점 가까워졌다. 그 순간 젊은 날의 설렘이 되살아났다. 20살을 가졌던 그 어설픈 떨림이 50과 60의 몸 안에서 다시 울리고 있었다. 춤이 끝나자 둘은 동시에 웃었다. 이런 건 서툴러서요. 윤선이 속삭이듯 말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네요. 서툰 게. 백문호의 말은 농담 같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여행이 끝나갈 무렵 두 사람은 가판 끝자락에 나란히 섰다. 밤바다는 검었지만 별빛이 그 위에 흩어져 있었다. 윤선이 조심스레 물었다. 여행이 끝나면 우리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백문호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말보다 확실한 대답이었다. 그날 밤 윤선은 객실 노트에 한 줄을 적었다. 이제는 나를 먼저 기다려주는 사람이 생겼다. 백문호는 자신의 노트에 썼다. 내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 여행 마지막 날 아침 가판 위 공기는 특별히 차분했다. 선착장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발걸음은 분주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더 느려졌다. 윤선은 캐리어를 미리 복도에 내놓고 가벼워진 손으로 난간을 잡았다. 눈앞의 바다는 여전히 광활했지만 이 바다와 함께하는 시간이 이제는 끝나간다는 걸 알고 있었다. 백문호도 조용히 옆에 섰다. 끝이라는 게 늘 이렇게 빨리 오는군요. 그가 낮게 말했다. 윤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시작도 있잖아요. 그 말은 바람보다 더 부드럽게 흘러나왔다. 선상 카페에서의 마지막 커피는 유난히 뜨겁게 느껴졌다. 잔을 들어 올릴 때마다 손끝이 떨렸다. 눈으로는 서로를 닮고 말로는 아무것도 확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 속에 이미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선 방송이 울렸다. 사람들이 분주에 줄을 서고 안내원이 손짓을 했다. 윤선은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다. 백문호도 짐을 챙기며 잠시 멈췄다. 둘은 마지막으로 눈을 마주쳤다. 서울에서 괜찮으시다면 차 한 잔 어떨까요? 그의 목소리는 바다의 파도처럼 낮지만 확실했다. 윤선은 미소로 대답했다. 말은 필요 없었다. 눈빛에 이미 모든 대답이 담겨 있었다. 선착장에 내린 순간 여행은 끝났지만 마음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서로 다른 길로 걸어가면서도 발걸음은 같은 속도를 유지했다.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두 사람의 가슴도 그 바다처럼 깊고 넓게 열려 있었다. 윤선은 속으로 되뇌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사랑은 여전히 오늘도 잘한다. 백문호는 가죽 가방을 고쳐매며 생각했다. 이번엔 서두르지 말자. 하지만 절대 놓치지 말자.